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5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3강에서 개인이 추구할 만한 투자 전략 4가지 중에 패시브 지수 추종과 가치 투자 전략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 잠시 투자 성과의 본질인 사고력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개인이 추구할 만한 전략 3번째와 4번째인 자산 배분과 트레이딩 이야기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 관련해서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은 개별 종목보다는 상위 개념이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개별 종목 레벨이라면 자산군 레벨은 주식, 채권, 원자재, 크립토 혹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국채, 회사채, 골드, 실버,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산군들의 왜 자금을 분배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투자에 임할 때 투자 전략과 상관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우위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즉 그것은 확률적 우위, 자금의 우위, 절제 우위인데요. 이 3가지를 카지노의 운영 방식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카지노에서 카지노 측의 승률입니다. 보시면 모든 게임에 있어서 카지노 측이 이길 확률이 50%가 넘죠. 카지노가 확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확률적 우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 판마다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만약 그랬다면 아무도 카지노에 가지 않겠죠. 이제 블랙잭을 딱 한 판 했을 때 이용자가 이길지 카지노가 이길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51.5%니까 거의 반반이죠. 그러나 이걸 한 판이 아닌 10판, 100판, 1만 판을 했을 때는 카지노가 누적으로 이길 확률이 99.86%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는 여러 판 연속으로 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자금을 가지고 그 자금으로 많은 반복을 합니다. 이것을 자금의 우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가보시면 시계가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오래 머물면서 반복해서 게임을 할수록 확실하게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투자에 임하실 때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실 세계의 결과는 반복 시행을 통해 이론적 확률로 수렴한다.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지만 2번, 3번, 4번 던져도 앞면이 연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번, 1000번 던지면 계속해서 결과는 점점 50%의 수렴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가정에서 아이 셋을 낳았을 때는 셋 다 딸인 경우도 많지만 점점 더 많은 가정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 비율이 자연 성비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계의 진리이자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통계학의 기본 원리인데요. 그 어떤 투자자나 도박꾼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의사 결정하시는 것도 아무리 무지성으로 아무런 공부 없이 누가 추천해준 종목 덜컥 사더라도 한두 번은 운 좋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 우위가 없는 그런 결정을 반복하는 사람은 언젠가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즉 카지노가 가지는 3번째 우위는 절제 우위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블랙잭의 확률은 플레이어가 매 순간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최적의 행동을 할 때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가진 최대 확률이 48.5%죠. 그런데 현실에서 플레이어는 자꾸만 촉이 온다느니 어떻다느니 하면서 그 최적의 행동에서 엇나간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전부 카지노의 확률적 우위를 높여주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에 가면 술이 공짜인 곳이 많죠. 반면 카지노의 딜러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완벽한 절제 우위를 보여주면서 딜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든 간에 투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우위를 철칙처럼 지켜야 합니다. 첫째, 확률적 우위가 있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한 번의 의사 결정에 몰빵하지 않고 자금을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절제 우위를 지키면서 위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문장은 이 3가지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결과는 반복 시행을 통해 이론적 확률로 수렴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트레이더는 단기로 매매하니까 여러 번 반복 시행을 할 수 있는데 가치 투자자나 자산 배분 투자자는 어느 정도 장기 투자라서 길게는 종목이나 자산군을 3년, 5년 들고 있기도 하는데 어떻게 반복 시행을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시간축으로 여러 번 반복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 혹은 자산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반복 시행을 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리서치하고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공을 쏟아서 그렇게 저평가된 걸 찾았다 해도 그 기업에 생각지 못한 악재나 이벤트가 터져서 그 가치 평가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개, 20개의 종목을 그렇게 공들여서 정성과 노력해서 분석한다면 각 과정에 담긴 확률적 우위가 중첩되면서 실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확률적 우위를 반복 시행을 통해 확실한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낮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의 세계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려면 리스크도 높아지고 수익률을 낮춰야지 리스크도 낮아지는 비례관계가 거의 언제나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분산 투자는 이 금융의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공짜 점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종목이 있다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종목이 완벽히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이 두 종목의 뭐 반반 50%씩 분산하더라도 사실상 한 종목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리스크가 낮아지는 효과가 없겠죠. 반면 두 종목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는 종목,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종목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종목에 이렇게 반반 분산하게 되면 매일 어떤 변동성 리스크 없이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거의 무위험 소득이죠. 물론 현실에서는 종목 간의 상관관계가 0.2에서 0.4 정도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0으로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요지는 여러 종목 혹은 자산군의 분산을 하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유지한 채로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치 투자자들은 여러 종목에 또 자산 배분은 여러 자산군에 자산을 배분하게 된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투자 방식이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배분의 레벨에서 주식의 60, 채권에 40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의 60을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리서치와 가치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사실 내 자금을 각 자산군에 몇 %씩 배분해야 최적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각 자산군의 기대 수익률, 변동성, 상관계수를 알면 나의 리스크 성향에 따른 수학적으로 정확한 최적의 배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은 당연히 이 기대 수익률, 변동성,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기관 레벨에서는 팩터 모델을 활용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팩터 모델을 위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바라나 엑시오마 같은 벤더들의 데이터 가격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비쌀 뿐더러 이러한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레벨의 그런 수학적, 퀀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석이다, 정론이다 할 수 있는 자산 배분 방식은 수학적으로나 혹은 데이터적으로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하기 힘든 그런 접근성이 없다 보니 세간에 이제 다양한 이름을 붙인 방법론들이 유행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접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의 그런 자산 배분 전략들은 이제 과거 데이터상으로 이런 규칙을 좀 해봤더니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경험적인 법칙을 사후적으로 찾은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런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하기에는 통계적인 검증이 부족한 전략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대 40 배분한 전략은 80년대부터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서 90년대 거쳐서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2000년대부터 계속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내리고 주식이 내리면 채권이 오르는 그런 반대 상관관계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주식과 채권을 같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채권 수익률로 인해서 해지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이 전략은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양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수익률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해지 효과를 잃고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100년 정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자산군은 굉장히 오랜 기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20년이 오히려 좀 특이한 시기였죠. 제가 여기서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지난 20년간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60, 40 전략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약간 경험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나이브하게 이런 수익률을 믿고 계속해서 그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다가 이렇게 시장의 성질이 이렇게 변화하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과거 데이터상으로 지난 20년, 30년 데이터를 봤는데 이런 기법 혹은 이런 조합을 하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 그런 조합은 무수히 많이 찾아내서 일일이 이름을 새로 붙일 수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기법들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우선은 성장 인플레이션 금리와 관련되는 주요 매크로 변수들의 성질을 공부하고 각 자산군이 이런 변수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금리가 내리면은 주식, 원자재, 채권 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한 뒤에 이제 과거 경제사를 통해서
경기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될 때 매크로 변수들은 어떻게 변한다. 근데 현재 뭐 경기 사이클은 여기 있으니까 매크로 변수들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매크로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서 이 자산군들의 가격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식의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는 인플레이션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매크로 변수로 깔끔하게 그 음과 양의 상관관계 변화가 설명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지금 삼투기 초반부에는 개인이 추구할 만한 전략 4가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훑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반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